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감정. 도대체 감정이 뭘까요? 저는 감정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정말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명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감정 조절을 잘하게 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감정 조절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는 명상을 하기 전에는 제 감정에 대해서 좀 많이 참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참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좀 그런데요. 좀 감정에 대해서 무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오히려 명상을 하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무딘 거보다는 감각이 살아난 거죠. 특히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딪힘을 통해서 감정에 대해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분노스러운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싫은지,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은 감정일 뿐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3단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은 에너지다. 즉 날씨와 같은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명확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통찰하면 감정은 사그라든다. 세 번째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명상 코칭을 해드리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인사이트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감정을 다루는 스타일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을 참는 스타일, 다 누르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내지르는 스타일. 세 번째는 감정의 근원을 알고 잘 정화하고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오가면서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명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 통찰이 되어진 다음에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인 경우, 감정을 참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였는데요. 네, 감정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참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게 아니듯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너무 눌러버리거나 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해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에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피해의식에 빠져서 그래 나 이런 사람이다 어쩔래 이렇게 자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가 늘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착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명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화를 내지르는 사람들.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뒤끝은 없다. 라고 하지만 다 표현하기 때문에, 솔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화를 참지도 말고, 내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정의 근원을 알고 감정을 정화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감정은 뭐냐?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덩어리가 바로 감정이에요. 마치 날씨와 같은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감정이 좋고 배고프면 감정이 나빠지고 이런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감정이 좋고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감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이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 영원하진 않다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원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손바닥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의 부딪힘으로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 정보는 뭐냐?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예요. 내부 정보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만나자마자 짜증을 내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짜증을 냈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하겠죠. B의 경우 평소에 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 친구가 짜증을 내더라도 화가 덜 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이와 같이 A와 B의 경우에
외부 정보, 외부에서 친구가 나에게 짜증을 내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감정의 속성이에요. 상대방의 탓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었어요. 무의식 속에 있는 정보다 보니까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았던 정보인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을 볼 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착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게 실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보는 눈초리가 별로 달갑지 않다. 나를 보는 눈초리가요. 뭔가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라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무관심하거나 무심하면요 바로 감정이 올라와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지? 왜 나를 지적하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뭐 이런 수만 가지 감정이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내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도 잘 웃으면서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내부 정보를 잘 바라보기가 어렵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마치 상대방이 온통 잘못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자각이 한 번이라도 드신다면 그때는 정말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상대방이 나를 화가 나게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요. 우리는 완전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그 상대방을 사실 내 안에 어떤 기준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 지점을 내려놓고 포용한 상태에서 그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정말 그 내 기준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워하는 채로 밀어내는 채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상대방이 귀신같이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싫어서 얘기하는 건지 상대방이 알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 말을 듣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습니다. 이거는 정말 거의 대부분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밀어내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야기할 때는요. 상대방이 제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먼저 바라보고 그걸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모든 관계에 통용되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연인 간에도 그렇고 부부, 친구 사이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100%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끝이 나지 않고요. 계속 자기 주장만 얘기하게 돼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도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이유가 다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싸움하다가 끝나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 거죠. 손바닥이 나도 마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파이브가 쳐진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난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도 마중을 나간 겁니다. 이 마중 나간 정보가 뭔지 알아차리는 게 명상의 핵심일 수 있어요. 결국은 내 안의 정보를 잘 바라보는 것, 그게 명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안의 이유를 모르니까 상대방의 이유만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내 안에 있거든요. 도대체 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매트릭스 속에 빠져서 살아요. 상대방이 나를 진짜 무시한 게 아닌데 내가 무시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착각의 늪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해요. 이거를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 범인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그 근본 원인, 범인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뇌는요,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무의식에는 이미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정보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 없으면 그냥 무의식이 작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내가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습관적으로 우울해지거나 습관적으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힘이 그때 생깁니다. 목표가 없는 뇌는 감정에 빠진 뇌입니다. 정확하게 목표가 있을 때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감정을 정화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감정을 3단계로 나눠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감정은 에너지다. 날씨와 같다. 영원하지 않다. 두 번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명확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통찰하면 감정은 사그라든다. 세 번째,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기술은 감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알아차리고 난 후에는 목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정말로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잘 운전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